자, 지구과학의 마지막 파트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관측 가능한 보이는 물질, 관측 가능한 물질 이런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로 이름 붙여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관측이 되는 물질들은 보통 물질로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보통 물질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낮은 밀도로 존재한다는 거. 양이 적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양이 매우 적다. 질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암흑물질은. 근데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주 전체의 그 중력을 봤을 때 이 보통 물질이 담당하고 있는 중력의 양이 너무 적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아직 관측은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건 여기 네 번째 거. 요 기타로 되어 있는 걸 먼저 볼게요. 광학적 관측으로 쭉 망원경으로 보는 거야. 망원경으로 봤는데 별들을 막 볼 거 아닙니까? 자, 그것들을 갖다가 자 우주 전체에 펼쳐 있는 별들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 전체 질량을 따져 봤어요. 그랬더니만 우주가 팽창하고 그다음에 그 우주가 이제 팽창력이 있으면 그 반대로 이제 중력이 있을 텐데 이 역학적인 계산 방법으로 계산한 중력인 거죠. 요걸로 계산했을 때에 어느 정도 중력이 있어야 되고 이 중력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질량이 있어야 되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계산에 의한 질량하고 관측한 질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을 통한 질량이 매우 적은 거죠.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암흑물질에 존재하지 않을까, 암흑물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기본 배경이고요. 그 뒤에 이제 요런 것들이 추가적인 현상들이 관측이 된 모양입니다. 자, 나선 은하 아시죠? 중심부가 있고 이렇게 아이고 씨. 나선 은하. 여기 중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선이 있는 거 있죠. 이거. 그러면 여기 있는 은하하고 여기 있는 은하하고 거리가 이게 다르잖아요. 거리가. 그죠? 얘네들도 회전하거든. 이렇게 돌거든요. 자, 이렇게 돈다고 하면 회전하는 속도가 이 멀리 있는 애는 이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중력이 적을 거 아닙니까? 얘는 늦게 돌아야 돼요. 얘가 더 빨라야 돼요. 얘가 빠르고 얘는 느려야 돼. 멀리 있는 은하는 느려야 돼. 회전하는 속도가.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 근데 관측을 해봤더니 안 그렇다네요. 똑같다. 거의 차이가 없대요. 관측 결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봅시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놈 은하 중심에서 멀수록 느릴 거야라고 봤는데 실제로 본 결과는 뭐 중심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는 거의 일정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놈들도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질량이 존재해서 중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존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은하의 외곽부에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 다음 중력 렌즈 현상 앞에서 배우셨죠? 질량이 큰 별이 있으면 이 뒤쪽에서 오는 빛들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공간이 왜곡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빛이 이렇게 휘는 이러한 현상이 관측이 된다 이거죠. 여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암흑물질이 있는 거죠. 암흑물질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뭐 이 첫 번째 요 그림은 요거 그림이에요. 요거 그림. 요거는 예측된 회전 속도보다 실제 관측된 회전 속도를 보시면 별 차이가 없구나 라고 본 그림이고, 세 번째 은하단에 속한 은하들. 은하단은 뭐예요? 은하들이 모여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하거든요. 뭐 은하들이 뭐 잔뜩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게 이제 은하단이 하나의 은하단이야. 얘네들이 이렇게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빨리 멀리 있는 건 더 빨리 멀어질 테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찢어질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다 뿔뿔이 흩어질 걸로. 그래야 되는데 항상 묶여 있더라 이거야. 얘네가 사이즈가 좀 더 커져도 묶여 있고, 사이즈가 커져도 이 물질, 암흑 물질이라는 놈들이 계속 얘네들을 붙들어주고 있구나. 어쨌든 이 새끼가 중력에 관여를 하는 거니까 암흑 물질이.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젠가 이게 진실이면 반드시 뭐 발견이 되겠죠. 존재가. 중력파라는 것도 뭐 이제 됐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암흑 물질의 역할. 물질이야, 물질. 얘는 물질. 역할 중력입니다. 이제 중력에 영향을 미친다. 자,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우주 초기 별과 은하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 전체의 중력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당기는 중력과 반대인 청력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이 청력에 관여하는 힘을 여기에서 나온다고 얘기 봅니다. 암흑 에너지라는 놈이 청력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역시 뭔지 모르고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암흑 에너지 추정. 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중력이 있어요. 암흑 물질도 중력에 관여해요. 따라서 수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큰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놈을 암흑 에너지라고, 그 역할을 암흑 에너지가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우주의 크기가 자꾸 커지면은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빈 공간이 자꾸 커지거든요. 이 빈 공간이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도 같이 증가합니다. 예. 암흑 에너지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다고 봅니다. 일정. 부피가 커져서 암흑 에너지 밀도가 줄어들게 되면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속 팽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하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네요. 자,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빈 공간에서 계속 암흑 에너지가 생성이 돼야 돼요. 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주의 부피가 크기가 매우 작은 초기, 이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암흑 에너지가. 지금은 공간이 커졌으니까 암흑 물질을 이기고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뭐 아직 너무 뭐 미지의 분야예요. 자, 이런 게 이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더라라고 체크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암흑 물질의 존재 추정할 수 있는 현상들 네 가지 체크해 두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청력에 관여한 건 암흑 에너지, 중력에 관여하는 건 암흑 물질. 이것도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현재 우주는요. 이 그림 이제 체크해 두시면 돼요. 암흑 에너지가 몇 퍼센트? 68%. 암흑 물질은 26%. 보통 물질이 4.9%예요. 이게 보통 물질이에요. 보통 물질. 자, 이렇게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끝나고. 자, 그다음에 우주의 미래는 이제 현재 우리 우주가 어떤 우주냐,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뭐 추정을 해 본답니다. 자, 인계 밀도의 정의부터 볼게요. 인계 밀도는 우리 우주가 평탄할 때, 즉 중력과 팽창하는 힘이 서로 똑같을 때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우주의 평균 밀도, 요놈이 인계 밀도와 똑같아요. 이러면 요게 이제 평탄 우주거든요. 요때 우주의 평균 밀도는 누구냐?
보통 물질, 암흑 물질,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요것들 다 합친 밀도예요. 알겠죠? 이건 뭐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 자, 평균 밀도는 보통하고 암흑 물질 합쳐서 그냥 물질과 암흑 에너지. 자, 요 놈들의 전체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밀도와 인계 밀도가 같으면 평탄우주. 그다음 인계 밀도가 이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으면 이러면은 계속 팽창하겠죠. 팽창. 이러면은 밀도가 너무 작은 거니까 이러면은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우주는 팽창. 열린 우주. 그다음 우주의 평균 밀도가 좀 커요. 인계 밀도보다 커요. 그럼 이제 부피가 막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당긴 힘이 매우 커. 중력이 커. 이렇게 되면은 수축. 결국엔 수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뭐 미래 중에 하나겠죠. 우주는. 자, 그래서 열린 우주는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공류를 가진다. 이렇게 마이너스 공류를 가진다.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의 공류를 갖는 우주다. 평탄 우주는 평평한 우주다. 같을 때. 닫힌 우주는 인계 밀도가 클 때 이런 공 모양의 플러스 공류를 가집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의 공류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떤 우주든지 간에 현재 시점이 여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알아서 색깔이 변하냐? 여기라고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주가 되든지 간에 뭐 이 정도 시점은 지나봐야 우리가 알 텐데 이게 138억 년이면 이만큼도 뭐 한 50억 년이 넘어갈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있겠냐? 모르죠.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모른다. 자, 어쨌든 우주 팽창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최근의 관측 결과에서는 알 수 있는 거겠죠. 예, 요거 가속 팽창하고 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예, 현재 우주는 평탄한 상태랍니다. 평탄하고 이제 가속 팽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가속 팽창의 원인은 누구다? 암흑 에너지고요. 당연히 우주 팽창 초기에는 누가 컸어? 암흑 에너지 영향은 별로 없었을 테니까 중력의 영향이 컸어요. 한 점에서 폭발했잖아요. 그 폭발력이 있어서 우주가 커지기는 하는데 중력의 힘이 세다 보니까 감속 팽창하고 있고, 그다음에 팽창이 많이 된 뒤에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커진 거죠. 그래서 중력은 상대적으로 점점 작아지는데 암흑 물질의 밀도가 떨어지니까 부피가 커져서, 근데 암흑 에너지는 아까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이 새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부피가 커질수록. 따라서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요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가속 팽창 구간.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 평탄 우주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속 팽창을 하지도 않고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 한 점까지의 시간을 보면 나이도 굉장히 짧아요. 138억 년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요 이론은 안 되는 거죠. 요걸로 해야 138억 년이 될 거예요. 다시 보면은 우주가 탄생하고 처음 초창기 여기는 무슨 팽창? 급팽창 구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구간이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감속 팽창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은 가속 팽창 구간. 가속 팽창 구간은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매우 크다. 감속 팽창 구간은 중력의 영향이 크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T 시기는 우주 초기니까 암흑 에너지가 별로 없었죠. 84%가 전부 다 암흑 물질이에요. 암흑 물질. 그러다가 현재 시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암흑 에너지가 늘어난 거죠. 암흑 에너지가 늘어난 거죠. 부피가 커지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좀 잘 풀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